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요, 미분양 아파트 수가 약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요, 불 꺼진 집이 속출하고 거래도 끊기면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미분양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향후의 대책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분양 주택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12월 달에 꽤 크게 증가를 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9월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차를 시행한 지난 24년 9월 달 이후로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은 여파를 받아서 지금 미분양이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미치코님이 뭔가 물건을 팔려고 다 물건을 만들었어요. 팔려고 다 만들었어. 다 만들려면은 돈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재료값. 그렇죠. 인건비, 재료값, 인건비 다 들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얘가 안 팔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악성 미분양, 특히 중고무 미분양,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난 11년 중에서 지금 최대입니다. 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계가 줄도산 지금 공포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악성 미분양이 지금 11년 만에 최대치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24년 12월 달 기준으로 얼마냐? 2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비수도권이 17,000여 가구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공업 미분양의 80%가 비수도권입니다. 지방에 다 몰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건설사들이 이제 계속 부도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는 인상이 되고 또 금리는 높고 그리고 미분양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자, 이대로 지금 놔뒀다가는 지금 다 죽는다, 지금 지방에. 그래서 빨리 좀 규제를 좀 풀어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어디가 좀 많이 늘어났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시면 경북이 지금 이제 전달보다 6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11월 달 대비해서 63%, 2237가구예요. 자, 대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중공업 미분양이 2674가구. 지금 전월 대비해서 47.6%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부산, 경남, 제주 이런 데가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경기도도 보시면 경기도의 중공업 미분양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 2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국의 지금 초록색이 전국의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고요. 빨간색이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파란색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완만하게 증가를 하는데 지방이 어때요? 중공업 미분양이 가파르네요. 가파르죠. 중공업 미분양이라는 거는 돈 들여서 지금 물건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해결책이 보이면 괜찮은데 사실은 인구 감소도 그렇고 해서 향후에 지방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구, 수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그래도 신축 물건이라서 인기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죽신도 지금 안 통하고 아파트가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공급에 나선 지방의 한 아파트는 특별 공급 청약 신청자가요, 빵빵 한 명도 없었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청약에 나선 단지 4곳 중에 3곳은 완전 미달. 그래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천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406가구를 지금 모집을 하는데 몇 명만 신청을 했어요? 63명. 대구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럼 지금 지방에 이런 아파트를 지금 지은 시공사나 시행사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악성 미분양은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얘기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심각성이 가해진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대책 마련들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지난해 24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비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의 중공업 미분양을 구입하면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25년부터는요, 1주택자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적체된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을 해소하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매입 기업 구조 조정 CR 리츠 또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자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을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시장을 아예 타겟팅을 해서 이쪽 시장을 좀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앞으로 시간이라면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에 부동산 시장에 큰 스토리를 제가 뭐라고 했냐. 2025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반전이 일어난다가 2025년도에 제가 이야기하는 큰 흐름입니다. 왜? 공급이 진짜 부족한 데가 어디냐? 지방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금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지금 저렴해졌거나 저렴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품이 없어요. 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누가 여기다 공급을 하려고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3년, 4년 동안 진짜 공급이 없는 지역이 모든 지방은 아니지만 꽤 많은 지방들에서 공급이 앞으로 3, 4년 동안 진짜 없고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부의 정책들은 갈수록 강력해질 겁니다. 이것들이 에너지가 모여서 2025년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대반전. 그러니까 이때 뭐 쭉 올라간다가 아니라 대반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게 25년에 될 거다. 그리고 26년 어느 즈음부터는 이곳저곳에 지방의 지역들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저는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하면서 저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수없이 많은 지방 전문가들이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다 뭐 서울 얘기만 하죠. 지방 얘기는 거의 하지도 않고 조심하라고만 그리고 하죠. 맞아. 지방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 하시는 전문가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없죠. 위험하다고 다 표현하신 네.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올해 가을 연말서부터 저는 그때가 아주 좋은 매수 시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방에 계신 분들 올해 가을 연말이나 26년도에 내 집 마련 이런 미분양 주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받아서 하시면 정말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기회를 아마 얻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혹은 뭐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저를 좀 초청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좀 가서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가 이만저만하고 요만저만하니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언제부터는 이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방이라고 언제까지 안 좋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다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오르락내리락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승장은요, 비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안 좋아. 거기서 기회가 온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분들 사실 세금도 지금 안 거쳐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꼭 지방자치단체 아니고 지방에서 분양하시는 네. 이쪽 분들도 괜찮습니다. 네, 리치고 김기원,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아주 많으면 뭐 혹시 많으면 한 달에 2번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제가 데이터 기반해서 이야기하고 그 지방에 온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네. 그런데 제가 만약 우리 미치고님이 특히 대구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쵸. 그 김기원이 가서 희망이 섞인 얘기를 하면 대구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입장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좋겠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그쪽에서 지금 이런 아파트 관련한 이런 사업 하고 계신 주체가 있으시다라면 저희 이제 리치고 2024 gmail.com으로 또 연락을 또 이런 제안 메일을 또 주시면 제가 또 검토를 해요. 모든 지역을 또 왜냐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데이터로 데이터로 보고 정말로 진짜 좋아질 만한 그런 지역들을 가서 제가 좀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제가 2025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김기원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 리치고라는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그 지역마다의 서로 다른 정확한 전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러주시면 또 그 지역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김기현 열심히 달려가서 그 지역에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약간 김기현, 리치고의 김기현 전국 투어 하다 이런 그래서 한번 딱 전국을 돌아서 각 지역에 대한 뭐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나 네. 또 해결책이나 전망 등을 좀 짚어주셔도 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네. 왜 꼭 서울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네.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지방에 계신 우리 지금 또 리치고에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속 지금 또 속속들이 합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런 또 협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데서도 또 저를 또 초빙해서 많은 또 일반인들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고, 영상 보시고, 우리 지역에 조금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다 함께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얘기해 네. 주시면 네. 대표님께서 또 그 지역에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악성 미분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자,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지방의 분위기에 악성 미분양이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네. 좀 정부에서 네. DSR 3단계를 좀 한시적 완화하자라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이제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내는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요. 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입니다. 네. 우리 미치호님이 제가 친오빠예요. 예를 들어서 친오빠라 가정을 해볼게요. 자, 친오빠하고 경제적인 좀 능력이 있어, 내가. 우리 미치호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 근데 우리 미치호님이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제가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좀 상황까지 가기 전에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나는 그냥 항상 매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야. 친오빠라면서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극단적 상황 가기 전에. 그렇죠. 네. 그래야 훨씬 더 고맙죠. 고맙기도 하고 네, 네. 더 작은 돈으로 그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그때는 도움을 주더라도 훨씬 더 뭔가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25년이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25년에 빠르게 지금 왜냐면은 이게 지방의 건설사와 그 지방의 일자리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지방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지금 비수도권의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자. 응? 지금 지방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빠르게 좀 미분양 해소에 좀 도움되게 하자. 저는 이거 좀 약한 것 같은데 훨씬 더 강해야 강력한. 된다. 네. 일단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여기랑은 좀 차별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지방에 좀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또 풀어주면 또 미분양이 또 해소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DSR을 사실 완화한다라고 해서 뭐 완전 없던 수요가 이렇게 완벽하게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냐면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교롭게도요,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선수들. 실수요 외에 투자까지. 그렇죠. 네. 실수요만 가지고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금 온기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럼 뭐예요? 항상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방 부동산의 상승을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투자자들이 만듭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취득세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방 부동산을 살리려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더 강력한 거 뭐냐? 있어야 된다. 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풀어주세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 시장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살아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지역 부동산 경기도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DSR 이거 완화한다라고 해서 시장 좋아지는 건 저는 진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취득세 중과에 대한, 물론 이제 지금도 공시지가 2억 미만은요, 일반 과세예요. 중과 안 합니다. 예, 하지만 공시지가 2억 이상짜리도 영역을 좀 넓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정말로 살리려면 좀 더 과감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혜택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좀 투자자들이 들어갈 거고, 네. 대표님도 이제 그쯤에 지방을 좋게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부동산을 제가 어떤
리치고라고 하는 이런 부동산 플랫폼을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대표로서 또 부동산 빅데이터 분야라는 이거를 개척한 전문가로서 저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릎 밑에서 부동산을 좀 사실 수 있게끔 제가 등대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게 그래도 제가 사업을 하고 부동산 빅데이터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좀 소양과 책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이제는 진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그동안 힘드셨겠지만 힘내세요. 진짜 벼뜰날 옵니다. 네.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방의 미분양 문제와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또 대표님 말씀으로는 2025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말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